자, 그래서 오늘도 두 개 이제 사연을 좀 받았는데 기존에는 사실 좀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돼? 완전 초기 단계? 그렇죠. 아예 일상생활에서 정말 뭐랄까 순수하게 망가져 있으신 분. 아, 순수하게 부셔져 있는 네, 분을 부셔져 있어서 저희가 좀 조립을 좀 해드리려고 야 이건 너무 부서져 버렸는데 이런 네. 느낌. 아마 근데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남자들 해서 조금 더 지금 디테일하게 좀 바꾼 거는 그 소비 통제가 좀 안 되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월급 관리 같은 게 막 아예 안 되는 분들, 아니면 대출이자 같은 게 너무 많이 나가서 막 허덕거리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이 너무 커서 아예 돈이 안 모이는 분, 그리고 저축 계획이 아예 뭐 실행조차 안 되는, 하여간 돈 문제로 지금 인생 계획이 좀 꼬여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네.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사연자를 선정해서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돈에 대한 걱정 있으시면 네. 나다 생각하시고 다시면 네. 됩니다. 다만 이 코너 이름이 또 상남자들인데 이제 뭐 상남자의 어떤 의미가 약간 좀 팩폭을 할 거예요. 뼈가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김현우 소장님이 이제 가죽을 벗기면 제가 뼈를 발굴하는 걸로 무서워.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네. 감안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답은 확실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때리지만 말고 네. 답은 찾아드려야죠. 저희가 이 카드 내역도 막 받았어요. 네. 카드 내역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막 예.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 첫 번째 사연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닉네임이 다 갖고 싶어요. 닉네임부터. 닉네임부터가 세요. 네.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 갖고 싶어. 다 갖고 싶어. 네. 그런데 이제 28살 직장인이시고 미혼이고 쇼핑몰 근무. 쇼핑몰에서 네. 근무하셔서. 근데 최근에 돈 관리에 눈을 떠가지고 부인남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 네,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해결이 된 상태시죠. 네, 그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네네. 월 실수령액이 네, 230만 230만 원. 원인데 저축이 월 소득의 10에서 30%예요.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난 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냐면 보통 이 뭐 월세나 뭐 이런 거가 좀 내기 힘들면 그죠. 그것 때문에 저축이 보통 안 되는데 네. 아니면 뭐 빚을 갚고 있거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거나 근데 들여다 보니까 또 그건 아니셨고. 그런 것도 좀 아니시고 그래서 저축 구조를 보니까 25만 원의 저축성 보험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쓴다. 네. 저거마저 없었으면은 사실은 저축이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월 소득의 10에서 30%가 저축이 되는 이유는 소득이 약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축 비율이 올라가고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저축 비율이 10%로 떨어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줄이기 힘든 소비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네. 요기요. 이분은 배달의 민족은 안 쓰시나봐요. 요기요. 요기요를 제일 많이 쓰시고 네. 쿠팡을 쓰시는데 이분 쿠팡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이게 쓰십니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같은 날 쿠팡이 막 3개, 4개씩 막 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잘못 결제된 줄 알았어요. 네이버 페이도 엄청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게다가 고액도 아니에요. 짜잘한 거. 계속 써요. 짜잘한 거를 네. 이 정도면 집에 박스가 엄청 쌓일 텐데. 택배 박스가 조그만한 거 막 이런 것들이. 요기요 계속 오고 지금 쿠페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네이버 페이, 쿠페이, 요기요. 요기요. 거의 이게 지금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다 네이버페이, 쿠페이, 요기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페이, 쿠페이, 화장품, 잡화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 기준 카드값이 160에서 200. 네. 내 이름은 4566님. 쿠팡 너무 좋아. 쿠팡 너무 좋아요? 쿠팡 좋긴 좋지. 좋긴 좋은데.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3개월 동안 쓴 거 중에 가장 큰 돈이 뭐냐? 그랬더니 요 휴대폰 공기계를 120만 원짜리를 샀어요. 이게 그 갤럭시 탭을 사신 거 보니까 이게 갤럭시를 산 건가? 아마 그런가 보죠. 요번에 싹 같이 요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3 뭐 이런 거 산 건가? 아니 뭐 접히는 공기계인지 뭐 플립. 예, 플립. 그 갤럭시 탭이랑 같이 어떻게 연동해서 쓰시려고 어쨌든 제가 한꺼번에 좀 지출을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자분이신가요? 네일샵 회원권을 끊으신 거 모르겠어요. 요즘 남자도 네일 받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네. 확인이 안 되는데 굳이 성별은 사실 필요 없을 것 하긴 같아가지고 그렇긴 해요. 안 근데 이제 여쭤보긴 네일샵 회원권이 11만 원이기 네. 때문에 요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최근 3개월에만 거의 지금 휴대폰하고 갤럭시 탭에 거의 190 썼어요. 190. 그 회원권이라는 것도 이거 그동안 계속 꾸준히 끊었었겠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3개월 동안 제일 크게 쓴 돈 휴대폰 공기계하고 갤럭시 탭을 네. 3개월마다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빼면은 3개월 중에 가장 크게 쓴 게 11만 원 네일샵 회원권 저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10만 원 이하로 네. 짜잘하게. 거의 막 기관총처럼 쏘는 분이에요. 도도도도도도도. 하루에 막 15,000원, 18,000원 막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의 저기 포기할 수 없는 소비 중에 하나가 중국어 학원비도 있어요. 이거만큼은 내가 뭔가 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에 쓰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서 네. 중국어 학원비 19만 원.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네. 좋습니다. 근데 배우는 여기까지는 거니까. 제가 괜찮은데 네. 요게 있어요. 고민을 봤더니 이게 저축이 아예 안 되는데 네. 사연을 쓰면서 카드값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이번에. 그랬더니 9월 1일부터 11월까지 9, 10, 11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거의 800.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0, 한 300 막 이 정도 막 쓰신 것 같아요. 어머. 거의. 그러면 네. 있는 돈 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히려 쓰고- 지금 마이너스 나도 그죠. 메꾸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와우. 근데 여기 이거 봐요. 저축을 하나도 안 안 했나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봅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남일처럼 지금 이게 3인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치 이분 우리 보듯이 딸을 보면서 아유 우리 딸 저축을 하나도 안 했나 안 보네 봅니다. 라는 거를 나 스스로 적었다는 거는 이분이 지금 이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유체이터로합법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큰일 났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연을 그러니까요. 주셨는데 네. 아, 근데 이 목표가 이제 35살 전에 지금 사는 동네 일산 화정 쪽인데 네. 여기에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를 사고 싶으셔. 지금 28이라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한 7년 7년 남았습니다. 안에 아파트 산다. 네. 지금은 2억 후반이지만 폭등 전엔 1억 중반이었어요. 폭등 전에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2억 후반이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쓰면서 네. 아 내가 너무 비싼 거 쓰나?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 욕심 없다. 왜냐면 원래 이거 싼 거였다. 옛날에 싼 거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서 이 정도지 사실 나도 살 수 있었던 거니까 내가 소박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2억 후반. 2억 후반. 어쨌든 2억 후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우선은 폭등 전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뭐 답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다시 돌아가야 뭐 내가 사든지 말든지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럴 거면 분양가 생각하죠. 그렇죠. 이거 분양가는 얼마였어요? 뭐 30년 전에 아파트 얘기하면은 네. 뭐 답이 없듯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분은 2억 8억 그러니까 2억 8천 뭐 3억 뭐 요 정도 때에 그 정도. 지금 아파트가 지금 목표이신 분이에요. 근데 237 수령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3,400을 막 써. 네. 그 저축보험이라는 25만 원도 아니면 아예 저축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 저축보험이라는 거 하나가 그나마 빼줘서 이 정도였지. 네. 안 그랬으면 다 썼어요. 다 써요. 완전 그러니까 다 쓰죠. 무에서 이제 유효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이신데 그리고 집 욕심은 막 엄청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소박하게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동네에 그냥 작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그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 자산이 자산을 적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분 이거 혹시 보시면서 욕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보유한 자산은 삼성전자 주식 19주 있으시고요. 네. 19주는 또 삼성전자 19주면 지금 76,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 약 7만 원 정도에 사셨대요. 7만 원에 샀대요.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난 거. 많이 올랐네요. 7만 원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설마 7만 9천 원 막 이렇게 나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 대충 7만 원이라고 쳐도 7, 24, 한 140이었는데 140 한 정도. 150, 160 정도 되신 네, 느낌이에요. 그 정도라고 보고 네. 코인 없고 부동산 없고 현재 저축액 쌓여 있는 게 1,000만 원 정도 있으시고 네. 매달 25만 원이 보험 네. 저축 중. 본인도 잘 모르세요. 보험 몰라요.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보험 괄호 열고 물음표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저축을 하고 계신다. 예, 그러면- 끝입니다. 없어요. 네. 다행히 빚은 없어요. 빚은 없어요. 네, 빚은 없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그런데 제가 이 상품이 뭔지를 살펴봤는데 이거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지껏 갖고 계신 유일한 저축이셨는데 이거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 보는 그런 상품이에요. 이게요? 네.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이게 저축보험 상품인데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분이 뭔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을 잘 낚습니다. 이걸로. 왜냐하면 사회초년생들 금융 지식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네. 모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손목 비틀기죠. 어른이 애들 손목 비트는 거. 야 이거 좋은 거야. 해. 저축보험 좋아. 네. 25만 원씩 들어. 맞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다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이분이 가입하신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이 내용 지금은 팔리지는 않는 상품입니다. 지금은 안 팔려요? 판매 중단된 상품인데 따져보니까 네. 그때 당시 판매 당시에 이율이 한 3.09% 정도 3%. 예, 저 정도였어요. 지금은 뭐 2%대로 떨어지긴 네네네. 했죠. 네. 그런데 그때 수익률을 가정해서 쭉 가게 되면 10년 동안 납입을 하면 네. 자, 원금에 쭉 가는 거죠. 네. 한 1억 272만 8천 얼마를 받아요. 네. 환급률이 원금의 111.6%를 받습니다. 아, 내가 원금을 그러면 네. 한 9천 얼마 넣은 거예요? 대략 그 정도죠. 9,200만 원 정도 넣게 9,200 되면. 정도 넣어서 한 1억 200 받는 네,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예시표이기 때문에 네. 76만 6천 원 정도 납입 시예요. 납입 그러니까 이분은 25만 원 정도 납입하니까 뭐 얼마가 쌓일지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만 네. 원금 대비 111.6% 10년 후에. 10년 만에 11% 벌었다. 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도 이게 금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도 안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돈이 네. 커져 버리면 그래 1억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자 붙은 거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네. 얼핏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0만 원을 빌려가서 10년 후에 한 10년이나 10만 원 이자 붙여서 준다 그러면 네. 빌려주겠냐 이거예요.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죠. 네. 당연히 안 빌려주죠. 100만 원 빌려가서 2배 드릴게요 10년 후에 라고 해도 약간 갸우뚱할 거예요. 그렇죠. 야 물가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 100년 후에 10년 후에 그게 2배가 무슨 소용이야 할 텐데 이거 보시면 그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뒤로 가고 내 피 같은 돈 25만 원씩 진짜 유일한 저축인데 그거 따박따박 넣으면서 고작 10년 후에 받은 게 저 정도면 네. 안전하기는 하죠. 안전하기는 한데 그 안전이라는 게 원금 이상 받는다는 거지 원금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 그럼 여기 3.09는 뭐예요? 이게 딱 눈을 현혹시키잖아요. 그쵸. 저 3.09라는 게 은행의 이율보다 높으니까 네. 요것만 딱 보고 사회초년생들한테 저것만 드림입니다. 이거 3.09고 복리고 심지어 10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이거 네. 세금 없다. 아, 세금까지. 네, 비과세다. 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3.09%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76만 6,700원을 10년 동안 넣어가지고 아까 그 돈 1억 270만 원 정도가 되려면 실제 이율은 2.15%가 나와야 돼요. 네. 물론 이거 월복리지만 10년이기 때문에 월복리나 연복리나 크게 차이는 네네. 없습니다. 2.15%인데 아까 3.09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네. 저게 수수료입니다. 아, 매년 1%씩 계속 거의 그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에서 76만 원을 내지만 76만 원을 다 3.09%로 굴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76에서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 정도 7만 원 정도 까고 네. 마이너스 10%에서 스타트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10만 원을 넣었는데 사자마자 10%가 떨어져요. 네. 그 다음부터 이걸 회복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딱 이런 식입니다. 이런 저축보험. 그러면 실제로 요 3.09%로 굴러가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를 네. 계산을 해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네, 73만 원을 넣었을 때 네. 저 정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6만 원이라고 했으니 얘는 이 상품은 그나마 수수료가 한 3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매달 3만 원씩 떼가는 거예요. 그렇죠. 76만 원을 저는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3만 원, 약 5% 정도를 떼서 지들이 먹는 거죠. 그 이게 저축보험치고는 수수료가 낮은 편이에요. 아, 이게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4.8이? 네,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 이거 은행 가서 가입하셨을 겁니다. 네. 네, 은행에서 가입하면 그나마 수수료가 조금 낮아요. 아.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도 네. 하이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뭐 직영 대리점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금융상품도 어디서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건 네. 아마 은행 상품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분은 지금 25만 원 막 이게 지금 거의 저축의 전부인데. 전부인데 이거를 뭐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거 계속 하시면은 손해입니다. 손해니까 이거는 뭔가 갈아타셔야 되는데 네. 다만 지금 저축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권한 드리는 게 네. 좋은 상품을 뭐 찾아가지고 저축하는 것보다는 네. 저축 습관 들이는 것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습관 자체가 아예 들어 있는 게 아닌 것 아, 같다는 아니에요. 생각을 제가 해요. 예, 한편으로 다행인 건 뭐냐면 네.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묶어 놓으면 나머지 돈에서 쓰는 느낌?
그러니까 25만 원 이렇게 저축 묶어놓으니까 나머지 돈 다 쓰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25만 원을 가입 안 하고 이걸 가입할 당시에 35만 원을 가입했으면 네. 저축이 무너졌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저축액을 늘려나가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품에 대해서 언제 가입하셨는지 혹시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을 수 있어요. 들어오셨으면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네. 하루에 카드를 7번 정도 긁으세요. 6, 7번씩 긁어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닌데 네. 뭐 커피, 뭐 네이버 페이, 뭐 또 쿠팡, 커피, 쿠팡, 페이, 요기요 하면서 계속 그 아침부터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한 2-3시간에 한 번씩 뭔가를 막 계속 뭔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좀 많이 좀 이제 습관이 들어있는 습관이 거죠. 들어버린 네. 저축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 습관이 들어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 먼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분 그래서 소비 습관도 한번 뜯어봤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소비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 스스로 신용카드 내역서 뽑아보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분 3개월 동안 282건. 야, 되게 부지런하다. 3개월 동안. 그러면은 90일이니까 네. 94, 하루에 한 90개? 한 달에 90개. 그쵸. 하루에 3개씩. 와, 네. 꾸준하게. 계속 막 쓴 거예요. 네. 꾸준하게 긁으셨는데, 네. 700만 원 정도, 이게 아까 9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다른 거 쌓여 있는 거는 제외하고 요때까지 결제된 결제 금액만입니다. 뭐 할부도 있었나? 할부는 저거. 이쪽에 이게 있으니까. 네, 할부 저거 그 아까 폰하고 탭. 네네네. 평균 사용 금액은 24,903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긁을 때 막 크게 몇십만 원씩 쓰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네, 짜잘짜잘한 거. 네. 쿠팡이 46건인데 평균 6만 원 정도. 이거 네. 탭 그 비싼 걸 제외하면 이거 2만 원 짜잘짜잘한 거. 쿠팡으로 2만 원어치를 사는 거야, 평균. 네, 평균적으로 뭘 사면 그러면 뭘 사시는 거지? 그게 궁금해요. 네. 도대체 뭘 사는데 네. 2만 원 정도의 소품 같아요. 소품. 아까 잡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쿠팡에서 이렇게 볼 때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네. 요거 괜찮은데 비싸지도 않고 하는 딱 저 정도 가격대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냥 사시는 것 한 같아요.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네. 뭐 액세서리 뭐 무슨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집에 인테리어 조금 소품 이게 5만 원 넘어가면 손도 안 대고 3만 원 미치면 만만해 보이는 네네네. 그런 소비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는 조금 더 쓰시네. 네이버 페이 3만 원. 네이버 페이는 한 3만 원 정도 쓰시고. 요게 나름 최저가로 사는 거거든요. 아. 네이버 페이를 쓴다는 거는 최저가의 그 네이버 포인트까지 모아서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사시는 건데 그래도 하여간 많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누적이 되는 거고. 요기요도 부모님 댁에 살면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이게 2만 원이면은 배달비 포함인데 치킨인가요? 글쎄요. 네. 요기요에서 한 달에 10건 정도 2만 원 정도를 먹으면 근데 요즘에 보면 한 달에 10건이면 하루에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그럼 치킨인데 아닌가? 다른 거 좋아하실 수도. 다른 하긴. 저 정도 가격이면 치킨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떡볶이를 먹어도 맞아요. 최저 배달 요금 있고 맞아요. 여기에다가 토핑하고 뭐 하고 하면 18,000원, 9,000원 막 네,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계시는데도 부모님 댁에서 요기요를 푸아 그러시는데 아마 부모님과 같이 먹겠죠. 엄마 치킨 시켰어. 그러면 같이 먹고. 그러네요. 효녀 마인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오늘 치킨 먹자. 아마 살게. 이거 요리하기도 맞아. 뭐 그렇게 한데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살게 해가지고 사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냥 그 쓰는 거 자체에 어떤 통제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상태이기 같아요. 때문에 자유분방한. 제가 요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해보면 저는 진짜 돈 안 쓴다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맞아, 돈을 맞아. 안 써요 저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큰 5만 원 게 이상은 안 없으니까. 쓰니까. 이번에 진짜 핸드폰도 큰맘 먹고 몇 년 만에 바꿨어요. 막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잘한 돈이 진짜 많이 셉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죠. 네, 할부가 없습니다. 탭하고 휴대폰 말고는 할부가 쌓여가지고 막 뭐 할부 때문에 허덕거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보셨다시피 인터넷 쇼핑하고 배달 음식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 이대로 가면은 딱 미래가 보입니다. 7년 뒤에 35살 안에 지분커녕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아마 지출이 증가할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면. 지금 현재 상태 갖고 계신 돈이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상태로 가면 수중에 5천만 원 모으기도 안타깝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저축하시니까 1년에 네, 300이에요. 그럼 3년 모아야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10년을 모아야 3천만 원인데 어떻게 네. 7년 뒤 35살 안에 2억 후반대의 집을 어떻게 사겠느냐. 네.
뭐 LTV 90% 나오면 살 수 있겠죠. 네. 겨우겨우 사겠네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이자를 어떻게 내?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분이 엄마 아반떼를 끌고 다녀요. 이거 출근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런 건가? 월 7만 원 주유비 지출. 네. 월 7만 원이면 또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딱 그 구간만 가더라도 1,250원 왔다 갔다 2,500원이잖아요. 네. 월, 화, 수, 목, 금 출근해가지고 2,500원 쓰면은 한 12,500원? 한 달 쓰면은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비슷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지하철을 타도 저 정도. 저 정도고 버스 갈아타고 하면 저 정도예요. 그러면 그럼 이건 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본인 스스로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도 네. 있고 사람 많은데 가기 좀 무섭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라고 하시면 저걸 굳이 말리기에는 그렇죠. 크게 아낄 것도 없어요. 하긴 그건 그래요. 좀 애매해요. 어차피- 저걸 이제 보험료를 만약에 본인이 내신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않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딱 그러지 7만 원 않으니까. 정도 주유비만 내시는 정도인 것 같아서 요거는 어차피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네. 이건 오케이. 그거는 굳이 손 안 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인가요? 저거죠. 식비 120만. 식비 120. 아니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게 의아해요.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출근할 때 식비라고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일 텐데 네. 출근해서 먹는 점심을 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지 네. 약 80만 원 절약 가능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40만 원은 써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40만 그래서 점심에 먹는 거 10,000원씩만 치더라도 20일, 25일 정도 하면 25만 원 정도인데 네. 주말에 약간 외출하시고 하는 거 포함인가? 그런 그래서 거일 것 같아요. 네, 네. 40 정도는 쓰고 80을 절약하신다는 건가 음.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내가 밥을 먹으면서 반드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식사 입으로 들어간다고 다 식비는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점심 먹고 커피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전부리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점심 먹는 거는 반드시 써야 될 돈이지만 주전부리 먹는 거는 약간 아낄 수도 있는 돈. 네.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식비라고 해버리면 뭐를 아껴야 되고 나중에 뭐를 줄일 수 있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신용카드 네. 내역서 뽑아봐야 이게 보면은 여기가 어려운 게 다 요기요, 코페이, 네이버페이로 써 있어서 뭘 썼는지 안 보여요. 뭘 샀는지 사실 알 예, 수가 예. 없어요. 그거 빼고 나면 그리고 식비를 이분이 120만 원 썼다 그러는데 그 식비도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다 요기요와 요기요. 뭐 네이버페이도 사실 배달의 민족은 네이버페이로 이렇게 시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느낌도 있고 네이버페이가 밥일 수도 있겠구나. 밥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이걸로 쓰시다 보면 내가 뭐에 쓰는지 구분도 안 되고 가계부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가계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뭐 회사에서 무조건 한 끼를 먹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뭐 도시락을 차라리 뭐 싸가든지 해서 그렇죠. 네. 아니면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진짜 딱 그 식비용 체크카드에 40만 원만 딱 넣어놓고 난 저 이걸로 카드 하나에 그냥 딱 네, 밥만 먹는 밥만 먹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통제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 저거 있죠 어플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편리하게 소비하게 해주는 거에 익숙해지신 맞아요. 분이라서 이거를 무조건 끊어야 돼. 안 끊어야 그러면 됩니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네. 답은 하나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줄어듭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을 드릴게요. 소비통장 이거 인터넷 쇼핑 중독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 중독되신 분들이 물건을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보다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네. 필요를 갖다 맞춰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목록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쓰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무언가를 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단어 어차피 꼭 그러거든요. 이거 어차피 쓸 거야. 어차피 그 어차피란 단어가 무언가 하나 붙는 순간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고. 네, 뭐 그렇게 네. 이거 어차피 쓸 거야. 어차피 살려고 그랬어. 그거 딱 떼고 나면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르려면 진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그걸 정해보세요. 사연자 왔어요. 회사에서 밥 준대. 혼 좀 나자. 가만히 회사에서 밥을 주는데 어떻게 120만 120만 어떻게 원을- 먹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한 달에 120. 아니 잠깐만. 회사에서 밥을 주면은 뭐예요? 120은? 아니 120 나누기 30일 하면 하루에 4만 원을 먹는다고요? 하루에 4만 원을 어떻게 먹어요? 네. 밥을 주는데. 그러니까 회사 밥이 싫은 걸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너무 있겠다, 지겹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예. 팀은 나가서 먹자. 이게 분위기가 돼서 휩쓸려 간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하루에 4만 원이면 네. 혼 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쇼핑 이쪽 네. 이거를
현재 월 31만 원인데 월 10으로 줄이라?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겁니다. 네. 차츰차츰. 이분이 지금 31만 원 습관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 네. 이제 일주일에 한 3건에서 4건은 긁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긁는 횟수 자체도 한두 건으로 정도 줄여보자. 네. 근데 그걸 언제 긁냐면 날짜 한번 정하세요. 인터넷 쇼핑을 이분 시간대를 보니까 언제 긁었냐면 여러분들 언제 긁을게요. 아 시간대가 시간대가 언제 긁었냐면 이거 다 국민카드는 또 이게 다 나와요. 7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녁에? 네. 퇴근하셔서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들여다보다가 긁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배고프면 이제 치킨. 아, 그쵸. 네, 아니면 이제 뭐 보쌈 네. 이런 거 하나씩 들어오는 거지. 딱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7시부터 10시까지 무조건 쇼핑몰을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안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손안에 사지, 딱 쇼핑몰이 무조건 들어왔으니까 사지. 무조건 사지. 눈에 보이면 사는 거예요. 네. 이분 그래서 날짜 정해서 이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는 날짜를 매주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다음 날 월요일이면 뭐 싫으니까 일요병 걸려 있으니까 월요병 걸려 있으니까 그때 긁든가 하루만 딱 정해놓고 그때만 사는데 그때 사는 물건도 내가 일주일 동안 필요해서 사는 물건으로만 한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건 영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될까요? 필요하면 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한다.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서 엄마 나 이거 갑자기 봤는데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러면 등짝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 절제한다. 등짝 그래서 맞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산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케이 하는 것만 사는 거야. 엄마한테 허락받고 사기. 그러니까 금연 그런 뭐 그 훈련 같은 그런 기관에 들어갔다 생각해. 어차피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안 되시니까. 이거를 그리고 우리 줄이라고 하면 줄여질까요? 그러니까 단식원 같은 거 다이어트 할 단식원 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네네. 줄기는 쉽지 힘들 않아요. 거예요. 네. 힘들 거예요. 아예 안 엄마한테 해보셨으니까 맡겨라. 엄마한테 맡기는 거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엄마 살 때 무조건 엄마한테 허락받고 사기. 그래서 나는 이제 40만 원짜리 어떤 그 한도가 걸려 있는 카드 하나 딱 가지고 있고 네, 이건 네. 이제 회사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아예 쓰지 못하는 거. 네. 저는 이 쿠팡 지웠으면 좋겠어요. 저 쿠팡 지워야죠. 없거든요. 네.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우잖아요. 그럼 금단 현상이 생겨서 다시 깔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거 근데 진짜 지출 줄이시려는 분 중에 제가 이거 된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쿠팡 지우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뭐 다 지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 30몇만 원씩 한 달 남는 거예요. 남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막 이랬는데 한 달만 딱 살아봤는데 막 30몇만 원 돈이 남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네. 안 쓰는 게 한 달만 딱 지나도 사람이 네. 깨끗해져요. 우리 담배 끊으면 한 달 정도면 폐 조금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쿠팡이나 요기요 나 이거 배달 음식 너무 많이 먹어라고 한다면 그냥 지우세요. 삭제하시고 진짜 그 음식이 먹고 싶으면 가서 방문 포장하세요. 거기 가가지고 직접 저는 이런 생각도 났어요. 지금 핸드폰 공기계를 사셨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자급제거든요. 네네네네. 이거는 이제 팔고 투지폰을 산다. 투지폰. 투지폰이요? 투지폰을 사서 그거 카톡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게. 아니 이분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극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고립. 네, 이분을 그냥 사실상 그냥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정말 카드 하나만 딱 들고 엄마한테 돈 다 주고 180 주고 나는 요 카드 딱 45만 원, 뭐 교통카드 뭐 그게 이렇게. 가장 확실하기는 하죠,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지우면 다시 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웠다가 다시 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 의지가 문제예요. 이 의지가 얼마나 되실까가 참 궁금한데. 네. 이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투지 카톡 된대요. 투지도 카톡 돼요? 카톡 되는 투지폰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되실까? 몰래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한편으로는 그럼 강제하면서 이제 저축을 늘려나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씩 강제적으로 매달 나가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강제 저축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상품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해약을 해도 되지만 네. 다만 이것도 해약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네. 손쉽게 너무 또 해약하시는 맛이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약도 습관이에요. 그래요. 이게 내가 여지껏 낸 돈이 200만 원 냈잖아요. 네. 아마 지금 이거 해약하시면 한 절반 정도 받으실 겁니다. 절반에서 많이 받아야 한 60%, 70%? 그럼 되게 아깝죠. 네네. 한 300 냈는데 한 150, 160밖에 못 받아. 네네. 남은 돈 그거 확 날아가는데 이게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또 깨게 돼요. 뭔가 계속 깨게 돼요. 그래서 깨는 것도 습관이라서 네. 만약에 이게 원금 손해가 있으면 원금
까지 올라올 때까지만 유지를 하시되 그게 네.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예요. 가입 시점으로부터. 6년 7년? 네, 근데 지금부터 6년 7년이 아니라 이분이 언제 가입하셨냐가 중요한 거죠. 네. 왜냐면 이게 단종된 상품이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전에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6년 정도까지는 앞으로 한 2, 3년 남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적금 1년, 2년, 3년 할 거면 지금 손해가 크다면은 네네네. 가정을 했을 때 크다면 이걸 그냥 2년 혹은 3년짜리 만기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금 회복될 때까지만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을 이제 쥐어짜는 용도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첫째 달에 한 80만 원 딱 가입하세요라고 하면 이분 아마 적금 깰 거예요. 네.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한 20만 원 가입하시고 다음 달은 여기에 추가로 20 더 가입하시고 아, 그 다음 달에 그 적금을 여러 개를 예, 여러 개. 아, 그, 네네. 그 테스트죠, 처음에. 네네네. 갑자기 막 너 전력 질주해 이게 아니라 속도 좀 높여볼까? 자, 시속 10km, 15km, 20k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달에는 당장에 20만 원 가입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하나 더 가입해가지고 매달 40만 원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 달에 하나 더 가입해서 60만 원 정도로 만들면 그래도 저축액 한 85만 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카드 한도는 어떻게 하죠? 카드 한도는 40? 아, 이게 어디에 쓸 거냐가 문제예요. 네. 저는 저는 이 카드가 문제라고 보는데. 카드를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 지출에만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고정 지출한 건 뭐냐면 유류비, 아까 기름값처럼 네네. 아예 이건 유류비는 뭐 아끼거나 과소비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야 엄마 차 타고 다니면서 오늘은 플렉스 뭐 기름 15만 원어치 이렇게 넣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한 달에 7만 원 딱 들어가는 거 끝이고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딱이에요. 네. 이것도 오늘은 돈 좀 써볼까? 점심 세 번 먹어야지 이거 아니니까 그렇게 딱 의식주를 위한 거는 카드로 쓰고 어차피 통제 안 되는 거 그 외에 인터넷 쇼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카드로 쓰지 마시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마시고 현금 있는 거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러지 않으면 이분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카드 한도만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확실하게 돈을 그냥 확 빼놓고 엄마한테. 네, 빼놓고 그냥 한번 진짜 고통스러운 한두 달을 겪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랬다가 그거 하면 어떡해요? 네. 치팅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열심히 참아가지고 치팅데이는 엄마가 끓여주는 맛있는 라면? 돈을 막 왕창 써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분의 첫 번째 목표는 지금 비상금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할부. 이게 매달 17만 원 저축 여력 잡아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25만 원 저축에 적금 60만 원 합치면 85만 원 저축 여력 나오고 할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한 105만 원 왔다 갔다 요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소득의 절반 조금은 못 되는 이 금액이긴 네. 하지만 저축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플러스 80만 원 저축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쓰던 가닥이 있죠. 네네. 이거를 갑자기 끊는다. 원인도 만약에 인터넷 쇼핑 끊을 수 있다. 아예 지금 쿠팡이고 뭐고 싹 지우고 탈퇴하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당장에 80만 원 가능합니다. 요기요도 끊어버릴 수 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게 최고죠. 왜냐면 다행인 게 네. 이제 1월 1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새 마음으로 네. 그 12월 31일에 한번 강릉 한번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카드 다 자르고 체크카드에 딱 40만 원 딱 넣어놓고 그걸로만 살아보자. 이걸로 살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다 230 다 주고 엄마가 카드를 그럼 4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 달라. 왜냐면 한도를 또 내가 풀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카드 40으로 내가 산다. 근데 아니면 강제로 그게 뭔가 묶어놔야죠. 안 된다면 조금 약간 부드럽게 이제 순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네. 저축률이 현재 11%가 20씩 올릴 때 그럼 37% 정도. 그렇죠. 37% 정도. 저것도 안 돼요. 더 올려야 돼요. 37도 너무 낮아.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말도 안 돼. 50%는 해야 돼. 네, 솔직히. 맞아요.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혔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네. 그게 왜 힘드냐면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키우시는 분들 중에 10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저축이 뭐예요? 빚 갚느라 바쁘고 생활비 쓰느라 바쁘지. 그래서 언제 저축을 제일 잘할 수 있냐면 독립하기 전까지예요. 결혼 전에 좀 뭔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 때. 네. 그래서 이분 미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조정 전 빨간색이 지금 상태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10%씩 저축할 때. 네. 그냥 그 25만 원 저축할 때. 25만 원 저축할 때. 그럴 때 2029년 한 10년 후가 되면 한 3천 모아요. 10년 지나야 3천 모이는구나. 네. 그렇죠. 그 정도. 지금 뭐 1,000만 원 있으니까 플러스 네네. 1,000만 원 하면 되겠네요. 지금 있는 돈 1,000만 원 하면. 그런데 지금보다 80만 원만 올리더라도 320%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4.2배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이 저축이라는 게 무서운 게 시간이 가면서 네. 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나잖아요. 이게 수익률은 3% 정도로밖에 가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수익률은 사실은 뭐 이 저축은행 적금 요 정도, 예금 적금 그 정도지 무슨 뭐 이 주식 넣어가지고 수익률을 뻥튀기 하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저축에만 저렇게 올렸을 뿐인데 저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꼴랑 80만 원 올렸을 때. 그렇죠. 80만 원이지만 사실 비율로 치면 뭐 한 3배를 저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만약에 이분이 저축액을 지금에서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더 올린다? 확 올라가죠. 그렇죠. 저는 110만 원. 저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한데. 한번 해보시면 이분이 지금 소비하는 거가 재미있다면 반대로 돈 모으는 재미도 크거든요. 네, 그 돈 모으는 재미가 별로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저축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25만 원씩 저축하니까 안 느껴지는데 재미없죠. 이렇게 모아서 언제 되냐 하지만 뭐 내가 진짜 60% 70%씩 하면 나중에 이제 큰 돈 되거든요. 그냥 한 1년만 해도 뒷자리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35세 전에 일산 화정 부근에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저축을 하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축에 불가능한 수준은 올리면. 아니고 물론 2030년에 이 집값이 얼마일지는 사실 모르지만 이분이 목표 자체가 엄청 강한 건 아니니까 월 230 실수령이면 연봉이 그래도 한 3천 넘어가시는 분인데 연봉 3천 넘는 분이 뭐 2억대 후반을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월급도 올라갈 테니까. 월급도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 다 갖고 싶어님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생각을 오늘부터 좀 바꿔서 살면 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지금 고민이셔가지고 보내주신 거지만 네. 내 마음을 좀 바꾸면 해결될 일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요 분한테 지금 뭐 마무리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이분이 목표가 약간 흐릿해요. 목표 흐릿하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으로 보면 욕심이 없으시다일 수가 있겠지만 하긴 그럴 수 있어요. 네. 안 좋게 보자면 그냥 이때쯤 돼서 요 정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말고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데요, 목표는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만들어 놔야 계획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수립을 해야지? 예를 들어 한 3년 후에 돈 좀 모았으면 좋겠어라고 계획을 잡는 것하고 네. 3년 후에 2천만 원 모을 거야라고 계획을 잡는 것과는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현실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네. 집도 35세 전에 뭐 이쪽에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이러지 마시고 네이버 그 지도 들어가셔가지고 딱 내가 희망하는 위치에 요 정도 아파트 얼마야 세워보고 그걸 사야지라는 목표 안 될지언정 근데 그렇게 세워놓으면 그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게끔 내 몸이 컨트롤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동의가 되는 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목표가 생기면 사실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람이 살게 되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사실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알아서 살게 돼요. 알아서 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진짜로 신용대출 받아서 막 하게 되면 왜냐면 은행은 가차 없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은행은 위해서 어쩔 수 없네. 하루 지나면 바로 문자 들어오고 3일 지나면 전화 와요 직원한테. 네. 뭐 그리고 처음엔 여자 직원한테 전화 오고 그러고도 돈 안 내면 바로 남자 직원한테 전화 와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전화 오던 게 무슨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막 뭐가 와요 우편물이. 그러니까 오히려 목표를 좀 세워보는 게 좀 더 좋겠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세워보고 저는 뭐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 실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네. 크게 어떤 그 경제적으로 어떤 내가 힘들었던 점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네. 그렇죠. 실제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자취를 했다거나 하면서 월세가 밀려보고 이러면서 뭐 막 배도 골아보고 배도 막 배고파 보고 진짜, 막 예. 쫓겨나볼 그럴 위기가 없었다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인생 실전이고 부모님이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내 스스로 앞가림을 하자.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아주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네. 부익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카드도 잘라버리고 쿠팡 지우고 요기요 지우고 네. 딱 한 석 달만 살면은
그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쓰셔도 됩니다. 네. 그거 통제만 되면 지금 통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산이 부서져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원석. 네. 다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힘내시고요. 네, 딱 1월 1일부터 한번 어디 강원도 정동진 같은 데 한번 가서 네. 소리 한번 지르고 오세요. 또 강원도 정동진 간다고 입을 옷 없는데 막 그래서 파카 또 비싼 거 사고 그렇죠. 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갔다만 오세요. 갔다 오세요. 당일치기로 반나절에.